사건이 많아도 기각 나가는 건 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또 이제 실제 기각 사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부제가 무책임한 판사의 기각 결정이에요. 회생위원들 더 넘어가 이제 판사까지. 네. 사실 좀 떨리는 주제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면은 진짜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맞아요. 기각결정 중에 무책임한 기각결정이 사실 좀 네. 꽤나 상당하긴 한데 네. 그 개인회생 실무가 네.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판사가 어떻게 무책임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할 것 같거든요. 사실 판사의 뭐 잘못된 결정 그러면은 뭐 판사가 잘못 판단을 했구나, 뭐 그건 이제 뭐 이해가 안 돼. 무책임하다, 이거 과연 좀 어떤 포인트에서 무책임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 기각의 이유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채무자는 상속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 사건이었나 봐요. 네. 화해 권고 결정 확정돼서 2022년 4억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2번부터가 이제 핵심 이유겠죠. 네. 채무자는 개인회생 사건 채무가 위 소송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한 후 발생한 것, 4억을 받았는데 4억을 다 써서 어떤 이유로든 4억이 다 써서 없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채무가 발생한 거다. 4억 받은 것 중에 1억 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모친에게 지급하고 7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개인회생하는 거는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니까 기각하겠다. 이제 요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핵심이겠죠. 결정문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회생이 진행하기 전에 4억 원이 있었어. 근데 다 그 사라졌네. 이후에 다 사라지고 새롭게 돈을 빌려서 개인회생을 했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인회생 못하는 거냐? 요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이 한참 잘 됐어요. 그래서 수중에 10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사업이 꼬꾸라지고 망해서 돈을 빌리다가 갚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려면, 그러면 너 예전에 100억 있었던 놈이 지금 개인회생 말이 돼? 이거랑 사실 논리가 다르지 그렇죠. 않죠. 네. 예. 개인회생의 핵심은 이제 요겁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 재산을 처분하거나 팔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증여하거나 뭐 이런 행위로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기거나 재산을 명의를 바꾸거나 빼돌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래는 재산이 더 많았는데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거나, 그죠? 채무 초과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도 빚이 더 많았는데 그나마 있던 재산도 없애가지고 빚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요 밑에를 보면 채무자는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있고 채무는 10억 있어. 근데 내가 100억 재산이 있는 것 중에 50억을 줘도 채무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재산을 어디다 주건 처분을 하건 상관이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행위가 아니라는 거고, 뭐 회생파사에서도 이제 뭐 부인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건도 1억 원을 주고 7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거의 직접 원인이었느냐,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후에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고 이유를 제가 이제 써서 낸 거 한 4, 5페이지 중에 극히 일부만 가져왔는데, 원심은 1억 원을 모친에게 이유 없이 지급해서 마치 재산을 감소시킨 것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상속을 받았잖아요. 4억 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빚을 훨씬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속받은 걸로 자기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모두 다 갚았어요. 뭐 재산 어머니한테 뭐 드렸지만 어쨌든 내 채무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잘했네요. 사업 받아서 어머니도 1억 주고 빚도 다 갚고 잘했네. 끝! 제로 베이스잖아. 그래서 채무 완제 이후에 다 갚고 난 이후에 근데 뭐 생활비나 사업자금 사용으로 사업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발생한 채무가 증가되어 이세권 개인회생 신청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어머니한테 돈 빼돌려 놓고서 개인회생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관계를 오해, 호도하고 있는 거니. 뭐 저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 제 의견서를 거의 잘 안 갖고 온 게 한 곳임 2심에서 그냥 제가 쓴 거 거의 그대로 뭐 복붙하다시피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결정이 이제 1심 결정 취소한다, 1심 법원에 환송한다 라고 나왔고, 이유가 뭐냐, 채무자가 모친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변제한 시기는 모두 2022년경인 반면 실제로 개인회생으로 발생한 채무는 23년도에 발생한 거다. 그리고 뭐 7,600만 원은 과거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거를 돈을 갚은 거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뭐 전세금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게 아니었다. 설령 채무자가 뭐 이런 상태로 빠졌다 하더라도 또 뭐 대법원 판례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라는 건데, 그것도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래서 이 사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민법 처음 배울 때 사행위 관련한 내용을 배우면서 결국엔 재산을 팔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하더라도 채무 초과,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그 행위로 야기하지 않으면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의견서로 써서 냈으면 네. 1심 판사가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기만 했더라면 직권으로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책임한 판사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기각을 한 건데 이 기각은 사실 회생위원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하고 그냥 도장 찍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 이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로서의 어떤 자격과 양심의 문제죠.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여기서 사건을 2심으로 넘길 게 아니라 원래 1심 결정에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가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양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예, 자기가 이거 결정 잘못됐구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고장을 내고 거기에 이유를 쭉 달아서 내면은 바로 취소 결정이 나와요. 근데 그냥 뭉개고 난 모르겠고 2심 넘어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자격도 없는 거지, 솔직히 판사로서. 아이, 귀찮게 왜 자꾸 그러니까 기각했잖아. 기각했으면 됐지. 딴 데 가서 싸워. 위에 2심 올라가서 2심 판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책임감도 없고 자격도 없는 판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개인회생 단독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단독, 그다음에 뭐 비송 사건, 그다음에 뭐 신청 사건, 뭐 이런 여러 개의 재판부를 한 명의 판사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도 안 볼 거예요, 사건 기록은. 사건이 많으니까. 제주지방법원은 참 이런 식으로도 어이없는 재판들이 왕왕 나온다. 근데 사건이 많아도 기각 나가는 건 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판사하면은 다 존중해주고 하는 거죠. 일 많다고 안 볼 거면은 꼭 못하러 하나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신뢰를 꺾는 네. 그런 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는 2심 가서 이제 네. 잘 이제 진행이 됐던. 그래서 뭐 네, 개시 케이스죠. 결정까지 다 이제 네. 받은 사건인데, 어쨌든 판사를 잘못 만나도 사건이 꼬이고 변호사를 잘못 만나도 사건이 꼬이고, 실기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끌릴 사건이 아닌데 거의 한 1년 반 이상이 이제 시간이 좀 허비되었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를 뭐 만나고 회생위원을 뭐 만나고,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인 건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뭐 1년 뭐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얼마나 초조해요. 이게 뭔가 사건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기각 나오가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의뢰인 분께서 변호사님 된다면서요. 마치 제가 사기꾼이 된 것마냥. 그렇죠, 사실. 된다면서 왜 기각 났어? 이러면은 판사가 잘못한 거야라고 하기가 사실은, 그렇죠? 저희 그 힘든 고충이 네.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이 판사 그 비판 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좀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거기 좀 투입을 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네요. 오늘 그 개인회생 기각 사례, 이제 부재 무책임한 판사의 기각 결정. 결국에는 이제 기각 결정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어떤 법률적인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만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는 판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나요? 1심은 이제 변호사님이 가신 걸로 하시고. 1침은 제가 가한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1침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침을 가했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